강남은 거의 지금 평균 평당 1억에 저희 주요는 평당 2억까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3억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 정도까지 보신 그 거군요. 너무 집값이 비싸지 않냐 말하는데 저는 아직도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국제적인 도시로 봤을 때는. 자, 박사님. 강남은 여전히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강남이 앞으로도 좀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남 1극 체제라고 하죠, 한국은. 음. 확립이 됐고 이거는 급변 사태가 나지 않는 한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강남에 집이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 네네. 근데 그와 별도로 어쩌면 세종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고 70년대 말에. 하지만 혼란 속에서 결국은 강남 1극 체제로 정립이 된 거고 어떤 국가든 한번 안정이 되고 나면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저는 이 시대는 계속 간다. 마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서울 사대문이 중심이었던 거고 고려 600년 동안 개성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 강남이 쭉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강남의 일극 체제를 흔들 만한 급변 사태 말고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은 없는 건가요? 전 없다고 봅니다. 제2강남이 어디냐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강남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영향권이. 그게 또 강남의 힘이 되기는 하는 거고 배후가 넓어지니까. 그리고 요즘에 지금 많이 질문받는 게 너무 집값이 비싸지 않냐 말하는데 저는 아직도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국제적인 도시로 봤을 때는. 내가 못 들어가니까 망해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의 핵심으로서 봤을 때 런던이나 도쿄 등에 비교했을 때 과연 여기가 그렇게 비싼 곳이냐 하면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강남은 거의 지금 평균 평당 1억에 저희 주요는 평당 2억까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3억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 정도까지 보신 거군요. 보시면은 요즘에 중국 부자들이 일본 도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싸대요. 도쿄 부동산이. 그래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개방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 됐을 때는 지금 런던에 영국 사람이 못 사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브렉시트로 이어진 거고.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서울 부동산은 아직은 초입이다. 그 부분에서. 오피스 시장은 좀 열렸지만 외부의 부자들이 들어온 데 대한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갈등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봤을 때는 아직 강남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주요 도시들에 비교하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생각합니다. 2분의 1, 3분의 1이요? 그럼 평당 1억이 일단 평당 한 3억까지는 2억, 가지 않을까 2, 3억은 일단 가는 게 디폴트라는 거군요. 그 내가 못 간다고 해서 그게 값이 떨어져라고 고사신일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네. 그럼 그 강남이 만약에 평당 2, 3억이 되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강남권은 아니지만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피라미드가 어디까지 넓어지냐를 잘 체크하고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고급 아파트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살거나 투자할지를 예측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이제 강남이 망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중심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책 뭐 강남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책을 좀 내셨잖아요. 이제 확장 강남이라는 좀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신도시의 분당 말씀드리면서 또 언급했지만 결국은 강남의 2세들이 강남을 못 돌아와요. 뭐 저도 세입자로 살았긴 했습니다만 쭉 살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 집주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한 명 빼고는 다 결국은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를 보는 거죠. 결국은 가까운 데로 가고 또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는 수입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버티면 다행인 거고 버티는 자체가 소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더라도 비슷한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움직임을 체크하자 했을 때에는 이건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서 북쪽과 서쪽은 막혀 있는 거고 동남쪽만 열려 있는 거죠. 이게 동남쪽으로 분당, 판교, 광교, 뭐 동탄 그리고 지제 현재는 제 관측으로는 천안, 아산 또는 오송 정도까지도 가고 있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확정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답사책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란에 가면 카나트라는 우물 시스템이 있어요. 저 고산지대에서 물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흘리는 게 아니라 지하수로를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퐁퐁 올립니다. 안 그러면 마르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쭉 넓어진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이게 그 지하수로가 교통망인 거죠. 경부고속도로나 어떤 교통망을 GTX라든지 SRT를 통해서 사이사이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 연담화가 될 수는 없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엔 경기도는 많이 넓어서 그리고 경기도보다 더 도시화된 충청남도도 있는 걸 보면은 그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서울 주변이 가장 인구 농도가 짙을 것 같고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채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한국의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든 거죠.
자, 우리가 뭐 지금 강남에 관련된 일극체제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놓고 보면 뭐 마포, 뭐 용산, 그렇죠. 성동, 뭐 이렇게 흑석 이런 맞습니다. 네, 동작구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좀 되지는데 맞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보는데 원래 서울의 중심 체제는 삼획체제였죠. 강북엔 사대문, 그리고 첫 강남인 영등포, 그리고 영등포의 동쪽인 영동, 즉 강남이 있다가 이제 강남이 커지고 있는 거죠. 확장 강남을 경기도를 먹어가면서 여기에 맞서서 영등포 핵과 사대문 핵이 만나고 있다고 봐요. 아, 두 개가 이렇게 예. 연결. 옛날에는 영등포 자체가 중요했는데 그 여가피라든지 사실 여의도만 남은 거죠. 그 여의도가 그럼 과연 영등포권이냐 했을 때 저는 영등포권이 아니라 강북권인 것 같거든요. 아, 마포라든지. 그렇죠. 당장 여의도 직장인들이 끝나고 어디서 밥 먹냐 보면 됩니다. 영등포 잘 안 나가거든요. 올라가지. 합정이니 공덕이니. 그리고 한편으로 사대문은 이제 여야당 상관없이 사대문 전체를 마치 아테네라든지 파리처럼 역사도시를 만들고 싶어 해요. 자꾸 뭘 뺍니다. 그 어느 시장이 그랬죠. 종로 비우기라고. 자꾸 비워져요, 기능이. 이 기능을 받는 게 사대문 바깥의 중구 종로구, 그리고 용산, 그리고 마포, 서대문 포함해서 이 지역이 하나의 거점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동은 뭐냐? 성동 광진. 이거는 강남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7호선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에서 받았던 거예요. 강남 생활과 연결한다. 동작구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반포인 거죠. 서반포로. 예. 네. 한편으로 이거 관악구 살 때 받은 건데 서부 강남이라고. 아, 근데 참 이 말이 재밌는 게 원래 강남은 영등포였거든요. 그럼 관악구는 동부 강남이에요. 네. 근데 영등포가 강남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서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2호선 라인이거든요. 2호선 라인이 중요한 게 강남에 직장이 있는 싱글들이 그 2호선 라인 따라 퍼져요. 또는 3호선 따라 퍼져서 그래서 불광이라든지 홍제라든지 또는 방배동, 샤루스길, 낙선입구 이렇게 커져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서부 강남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성동구 쪽은 저도 강남 살 때 친구들하고 참 당국대내라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남이니 금호니 바로 옆 버스 이어지잖아요. 강남에 웬만한 데 가는 것보다 다리만 건너면 옆이거든요. 그래서 제 부모님 집 바라보이는 이쪽에 사는 거죠.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봤을 때 지금은 아파트가 강남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해지지만 사실 아파트 문화가 탄생한 거는 마포잖아요. 마포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로 처음 지은 건 서부 이촌동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손댄 게 동부 이촌동이고 그 다음 여의도, 그 다음 반포 이렇게 반시계로 돌았거든요. 뺑. 이렇게 돌고 압구정에서 한번 찍었고 정점을. 그래서 요즘에 뚝섬인 이쪽의 개발을 이 시계방향 한 바퀴 돌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강남의 확장이다. 또 이 시계 방향의 어떤 시대 흐름을 또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럼 강남을 대신할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참 많이 봤죠. 없나요? 강남을 대신할 곳은? 그러니까 대신은 하진 않을 것 같고 강남이 넓어지다 보니까 후보는 많습니다. 당장 북쪽으로는 뭐 성동구도 있는 거, 광진구도 있고 중랑구도 넓어지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뭐 관악구라든지 또는 이런 제들이 있는 거고 요즘에 금천구까지 넓어지고 있죠. 남쪽으로는 무안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그러면 어느 생활권에 속해 있냐를 보자 하는 거죠. 자기가 낯익은 지역이 있고 낯선 지역을 투자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은 투자하는 동물이 아니라 거주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가족들은 어디 살고 있고 친구 어디 모여 있고 직장 어디고 이런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확장 강남 권역을 보시되 이제 상승세를 본다면 자기 생활권이 어딘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제도 그렇고. 네.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 어차피 외지 투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삼성전자 다닌 사람이 아닌데 전 동탄 살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삼성전자 아닌 사람이 살기 너무 비싸고 너무 불편해요. 근데 삼성전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선 편하죠. 이게 자족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제가 어느 수원 부자분을 말씀드렸는데 언론 쪽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전 국민이 강남에 관심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 착각입니다. 자기는 강남 투자 안 한다고. 강남 모른다고. 수원에서만 투자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수원 사람은 그리고 서부 동부가 다르긴 하지만 수원 사람이라면 용인까지는 생활권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동물이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거나 또 투자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시지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친숙하고 내가 잘 아는 그렇죠. 그런 생활권에 맞습니다. 투자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강남 강부로 나누지만 사실 생활권은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동부 서부가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은평구 영등포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리고 노원부터 이제 강남이 한 덩어리고 이걸 넘어가는 거는 결혼할 때. 네. 결혼할 때 확 넘어가요. 아, 그게 아니면 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 축이 뭐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그런 건 거 없는 거죠. 어디에 내가 내 익숙하냐의 생각, 문제죠. 네. 다만 이제 강남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약간 재편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친숙한 건 존재하죠. 그럼 강남 일극체에서 강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핵심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다 아니면 뭐 대치동이다 뭐 어디를 보세요? 반포다 어디를 보세요? 그는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움직여요. 예, 강남 3구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 가장 부촌인 아파트 단지는 구반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질문 많이 받는 게 반포가 압구정을 누르고 떠오르고 있다라고 신인 강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반포의 복귀인 거죠. 차관 아파트라 그러면 삼성동 차관 아파트 떠오르시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구반포가 첫 차관 아파트였어요. 네네. AID 아파트. 네네. 그랬다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온갖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위장 분양 이야기 같은 게. 그러면서 떴고 한보가 음악 만들고 하면서 뜬 건데 그게 지금 반포 등이 재건축이 빨리 되고 잠실도 그러면서 한때 압구정이 가져갔었던 영광을 반포도 되찾고 있고 잠실은 처음으로 획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강남구 내에서의 중심이 북부에서 중부의 삼성역 주변 또는 수서역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을 것이 아마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그리고 GTX 완성이겠죠. 저는 GTX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잘하면 C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삼성역은 중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과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그리고 삼성역에서 동쪽으로 이제 국제교류지구까지는 완성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먼저 하고 교통망이 늘 뒤늦게 달아가서 늘 시달리는 상황이 강남 개발 때부터 반복되고 있죠. 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너무 GTX로 떠받들었는데 큰 틀에서는 과장됐었죠. GTX가 생긴다고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